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피킹을 할 때 있어서 갖춰야 하는 핵심 능력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피킹 같은 경우는 다른 섹션의 능력들보다 더 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공부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마냥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능력은 굉장히 실제로는 필수적인데 여러분들이 잘 평소에 인지를 못하고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토플 선생님이다 보니까 토플 스피킹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스피킹 같은 경우는 먼저 다른 시험보다 첫 번째 제한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일단 준비 시간도 짧고 그리고 말을 실제로 해야 되는 답변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길이가 꽤나 긴 답안을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일상 회화 정도야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공항에서 뭐 여권을 제시하고 뭐 간단한 짐을 맡긴다든지 하는 정도, 아니면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뭐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회화를 하는 정도는 사실 엄청 높은 능력을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표현들을 다 알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자신이 어떤 정리된 내용을, 그게 의견이 됐던 요약이 됐던 어느 정도 길이 동안에 지속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대학교 수준 이상에서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능력을 측정을 하는 게 바로 이 토플 스피킹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상 회화보다 위에 있는 이제 그 내용 전달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하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토플 스피킹이든 아니면 가서 이제 대학교에서 영어를 하실 때든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자,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 가장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순발력입니다. 뭐라고요? 순발력이요. 자, 말을 빨리 해야 됩니다. 말을 느리게 하면 안 돼요. 왜냐? 말을 느리게 하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엄청 빠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일정 페이스 이상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인의 모국어를 하는 정도 수준의 이상 정도는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순발력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사실 어디에서든 필수적인 거지만 특히 이제 말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스피킹 시험에서 점수를 받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이런 속도로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힘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을 빨리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다. 네, 이게 좀 강조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강조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토플이든 아니면 뭐 오픽이든 뭐 토익 스피킹이 됐든 무슨 시험, IELTS든 이걸 너무 이제 시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평소에 말을 좀 빨리 해야 이 말을 스피킹이라는 걸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인드를 좀 탑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관건이 되겠죠. 몇 가지 부분들을 연습을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먼저 영작 연습을 좀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촬영했었던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사실 스피킹을 할 때 말이 빨리 안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뭐 생각이 안 난다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생각을 한 내용을 영어로 변환을 빨리 못 시키겠다라는 것도 클 수 있습니다. 영어를 주어진 걸 해석을 하는 거랑은 이게 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영작을 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나올 수가 있다, 내용이. 그래서 이제 영작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상황에 필요한 표현들이나 아니면은 단어들, 어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몇 번씩 뭐 한 표현당 한 5문장 정도씩은 좀 빠르게 손으로 영작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사실 영작을 여러분들이 한 500문장 정도만 하시면 이게 진짜 감이 딱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00문장 영작 이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생각 자체가 이제 안 나는 경우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잘 안 난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빨리빨리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면 그 주제들의 리스트를 한번 쫙 놓고 여러분들이 미리 이것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의 풀을 좀 가지고 계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매번 이제 새로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면 이게 말이 좋으면 창의이지만 말이 안 좋으면 이제 비효율이자 오랜 기간 준비를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주제들의 리스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의 풀을 만들어 보시는 걸 저희는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내가 입에서 이 빠른 속도를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자신문, 특히나 이제 토플을 공부하시는 입장 아니면 그 토플 수준과 비슷하거나 좀 더 쉬운 시험들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입장이시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리안 헤럴드 영자신문의 기사를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항상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말이 자꾸 끊깁니다. 네, 예를 들어서 I am a boy 라고 하는 말을 이제 I am a boy 약간 이런 식으로 툭툭 끊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고 자체를 세로로 이렇게 단어 하나 이렇게 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가로로 빠르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우리나라는 또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소리가 어떻게 나야 하는지는 뭐 사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제가 이거 발음 강의 찍어 놓은 게 있고 그 발음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읽는 연습을 좀 하루에 아침에 한 10분 정도씩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주 영어 쪽으로는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그 영자신문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뉴스 업데이트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영자신문은 영어를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실제 원어민들이 이제 작성을 하신 게 많고 그리고 그 문장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빨리 말을 하도록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순발력을 키울 수 있는 3가지 좀 요령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 능력은 뭐냐? 바로 논리입니다. 뭐라고요? 논리. 자, 논리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은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논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논리라는 거는 사실 깊게 더 파고 들어가면 이제 뭐 더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공무원 준비 시험이라든지 뭐 고시라고 하죠. 아니면은 이제 뭐 그 미국 석사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뭐 특수 대학원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로스쿨이라거나 이런 데를 진학을 하는 뭐 리트, LSAT 뭐 이런 시험들에서도 더 깊은 수준의 논리를 요구를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토플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한 인과관계만 제대로 잘 맞춰줘도 중반 이상, 20대 중반 이상의 점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온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논리라는 거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전달하는 능력이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떤 것이 설득력이 있고 어떤 것이 설득력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좀 측정을 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이 논리에서 먼저 첫 번째 인과를 말씀을 드렸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너무 막 원인이 너무 A라는 원점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결과가 B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뭐 Z로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너무 이렇게 멀리 건너뛰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너무 과장이 들어가도 안 되겠죠. 뭐 적당한 과장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과장이 들어간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어떤 직업을 뭐 가진다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해놓고 뭐 돈이 갑자기 막 뭐 트릴리언 달러 막 이런다든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과장은 근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논리라는 게 사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어본 질문에서 요구사항이 뭘까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는 걸 또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논리 같은 게 좀 한글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한글로는 여러분들이 모국어다 보니까 뭐가 말이 되고 뭐가 말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쯤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영어로 이제 바로 영어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영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영어로 공부를 하시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라는 영역은 사실 한글로 좀 따로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시는 걸 저희는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는 한글로 쓰고 그걸 영어로 번역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스피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스피킹은 이제 먼저 예를 들어서 타이핑으로 연습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글로 내가 말을 시간 맞춰서 해본다라든지 이런 연습이 먼저 뒷받침이 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이 논리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부분을 잡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말은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논리라는 말 자체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 토플 시험을 볼 때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스피킹이든 아니면은 실제 생활에서든 이 논리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심오하고 폭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요점을 짚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요점을 콕 짚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좋아하는 과일이 뭐세요? 라고 물어봤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 과일의 이름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딸기 아니면 복숭아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쳐볼게요. 선생님은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태어난 곳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이 밀감이라는 게 굉장히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제가 밀감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알이 더 큰 한라봉을 제가 어느 날 봤는데 한라봉이 이게 까먹어 보니까 알도 더 크고 더 시원하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님께서 갑자기 너는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대치동에서 이제 한티역 롯데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 가서 보니까 샤인머스켓이라는 아주 알이 크고 굵은 포도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 입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지금까지도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샤인머스켓입니다 라고 했을 때 듣는 입장에서 사실 필요한 거는 딱 5글자죠. 샤인머스켓 이건데, 근데 앞에 제주도가 어떻고 부모님이 교육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쓸모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물어본 질문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콕콕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점을 짚을 수 있는 답안들이 사실, 그리고 그런 멘트들이 사실 환영을 받고 그리고 높게 이제 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요점을 짚는 능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요점에 잘 짚는 능력을 잘 키우는 방법은 일단 그 앞에서 있었던 그 논리와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여기 있어도 되나? 아니면은 이게 있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그런 멘트들은 사실상 좀 다 빠지는 게 좋고, 최대한 직접적으로 근거나 이유를 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능력, 첫 번째는 순발력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 그리고 세 번째는 요점을 짚는 능력. 이 세 가지 말씀드렸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토플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제 만약에 그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어릴 때 토플 공부할 때는 아무도 이거를 저한테 말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뭔가 시간 낭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마음이 고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잘 머릿속에 챙겨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